대부분의 암 환자들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 참을성이 강해요. 끝까지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사인이 오는 것을 행복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인들을 금방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는 막 스트레스가 막 달고 살면서 자신에게는 스트레스 없다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느끼며 살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병의 메시지, 병의 의미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사이먼 선생님은 병은 그냥 심플해요. 병은 그냥 암은 은혜다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암이 은혜라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암은 은혜다라고 정의하는데도 신체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재앙이에요. 재앙이죠.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암은 정말 배려심 있는 메신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혜를 주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신체적인 면에서만 암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암은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하나 공격자라고 하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암은 신체적으로는 늘 고통을 가져오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암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쁘게 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밸런스를 맞춰라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은 배려심 있는 메신저다 이렇게 그리고 또 암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 참을성이 강해요. 끝까지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사인이 오는 것을 행복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인들을 금방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는 막 스트레스가 막 달고 살면서 자신에게는 스트레스 없다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느끼며 살아요. 자신이 막 무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사인 다 무시하고 이런 것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심한 분들은 막 잠자는 시간도 막 쪼개서 막 뭔가를 생각하고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도 스트레스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꺼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게 뭐 암 환자한테만 하나인 건가요? 예비암 환자 너무너무 많다. 지금 이 나라 예비암 환자가 3명 중에 1명이 이제 우리가 암으로 마지막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뭐 이제 수없이 더 많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난치병을 앓는 환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이 공통적인 반응이기도 해요. 하여튼 자신이 왜 병이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야 이게 길이 이제 시작되는데 모른다는 것이 치유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이먼 선생은 알아차린 거예요. 하여튼 암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암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지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본성인데 그 본성에서 자꾸 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신저라는 얘기죠. 진짜 살아가야 할 길에서 멀어지면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라는 메시지가 오는데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그 갓길 안에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하고 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었는데 참을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갓길에 파놓은 그 꼬랑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또 계속해서 그러고 가고 있다 보면은 이제는 정말 행복 본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는 더 이상 정말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철조망이. 이 철조망에 가시에 쫄리면 부딪히면 아픔이나 고통 오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 암의 역할이 이 철조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수없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가시철조망 역할을 하고 있는 암의 메신저를 어떤 메신저일까요?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막 아프게 하겠다. 암이 이런 메시지일까요? 이 틀립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 의도는 이 앞으로 이 절벽이다. 당신이 들어갈 영역이 아니다. 방향을 바꿔서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의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암의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 이 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암을 공격자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자라고. 그리고 또 긴장해요. 암은 공격자가 아니라 메신저로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한번 자신이 살아온 길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을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큰 하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건 모든 성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얘기하고요.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한다. 그게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이든 하여튼 우리들 삶이 인간관계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일에서 취미에서 뭐 학문에서 신앙에서 자연이나 어떤 동물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 사실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시철조망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필사적으로 어떻게 한번 잘라보려고 그러고 막 그 주위에서 빙빙빙빙 돌아요.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 사인인데 그 가시철조망을 없애려고 막 그냥 그것만 본성으로 돌아가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여기에 귀를 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가시철조망이 부딪혔으니까 그 가시를 일시적으로 제거해야 되죠. 그런 효과적일 것이고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신이 원래 가야 될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